예, 잠깐 올릴게요. 예. 관광개발론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분량은 25분 전후에서 끝이 날 것 같고요. 예. 대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매 동영상마다 과제가 나갈 겁니다. 리포트가 나갈 건데, 리포트는 양식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동영상에서 내는 과제는 간단하게 적어서 도 시스템에 탑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쓰는 란이 있죠. 그래서 탑재를 제대로 정답을 적어서 제출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탑재를 안 하시거나 시간 내에 안 하시거나 오답을 적어서 탑재를 하시면 2점씩 감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리포트 내는 것도 힘들고요. 한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요 동영상은 날짜가 수업시간에 얘기한 대로 목요일날 우리가 수업이 있죠. 목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 하루 전인 수요일날 밤 10시 59분까지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동영상이 소리가 가다가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걸로 다시 확인했는데 소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스템 환경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의 스피커라든가 컴퓨터 시스템의 스피커를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확인을 하고 올리기 때문에, 올린 다음에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페이지 오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날은 목요일 오후 4시 20분부터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3페이지 챕터 1 맨 밑에 보면 The purpose of any planning is to create plans of action for a feasible future and implement these actions 써있죠. The purpose of any planning, any planning, 어떤 계획이라도 그 계획의 목적은 플랜을 만들어내는 거, 어떤 행위를, 액션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예측이 가능한 feasible future, 예측이 가능한, 시험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시간 안배하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죠.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지.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한 행동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서 예를 듭니다. 4페이지에 가면 For example, an owner wishing a new home. 한 오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새로운 집을 원한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죠. 일단 금전적인 계획, 돈은 얼마를 들일 건지, 그 다음에 집의 구조, 단층이라면 2층으로 올릴 건지 아니면 3층으로 할 건지, 지하실을 팔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예, 내장재는 뭘로 할 건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요, 제가 살던 서울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의 성격이 참 독특하시거든요. 거실에 바닥 타일을 깔았다가 중간에 와서 보시면 다 뜯어내라고 그러셨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새 타일을 갖다 깔으래요. 너무 어두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색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어떤 타일을 깔 건지 계획을 세웠더라면 비용이 덜 들었을 텐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2층까지 올렸는데 옆집에 놀러 가보니까 지하실이 있으면 좋겠다, 지하실에 당구대 같은 걸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지하실을 또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임박해지면, 아니면 비용을 초과하면 짓다가 많은 수도 생기죠. 왜 계획이 필요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투어리즘 플래닝을 빗대서 여러분의 인생 플랜을 세우라, 그 얘기를 아주 소리 높여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first of all, 무엇보다 먼저 투어리즘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 보면 tourism in its full breadth is much more complicated and for many reasons. 이 관광이라는 것은요, 집 짓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달랑 그렇게만 얘기하려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독자들이. 그래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 first of all, tourism itself is an abstraction.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관광. 원론 시간에 그렇게 했죠. 관광은 뭐다? 노는 거. 그럼 제공하는 사람은 왜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노는 것도 다양하죠. 야, 이걸 관광지로 개발할 거다. 단순하게 놀기 위한 시설들을 만들 거다. 어떤 시설을 만들 건지, 나이대는 어떤 건지, 가족 단위인지, 아니면 젊은 20대든지 중장년이든지,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고령, 중장년층을 위한 관광지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은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예측하고 준비하다 보면 틀려도 옆으로 가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요. 예측도 안 하고 그냥 들이밀면 망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집에 자기 가족 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친척 중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분들의 선호도를 한 번쯤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제 나이에 여러분들을 위한 20대 초반에 남녀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다. 제가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삼류 작업자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똑같은 카트라이드, 카트 체험장, 짚라인 체험장, 아니면 암벽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서 성공할 확률도 있으나 모방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관광이라고, 특히 관광개발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인가요? 관광 자원 시간에 부산에 없는 걸 만들어 보기 했죠. 근데 여러분들의 행태도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인터넷 뒤졌죠.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사진자료 찾아보고 이런 거, 그걸 그대로 갖다 뺏기신 분들도 있고요.
그걸 약간 변형해서 부산에 맞게끔 바꿔내신 분들도 있죠. 어느 게 성공 확률이 높을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First of all, tourism itself is an abstraction.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예를 든 건 뭐냐면 다른 학문과 달리 관광 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 수학 굉장히 좁죠. 물론 화학이나 수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저자가 쓴 얘기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은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조금만 하면 관광할 수 있다고 해서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관광이라는 밀짚 모자만 쓰면 그리고 관광 티셔츠만 입으면 관광 가이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죠. 우리나라 관광 개발의 문제가 끝없는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끝없는 복제품.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아서 해외로 나가죠.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색다르거든요. 독특하거든요. 우리나라엔 없거든요. 의미한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urism is not under the control of one owner. It has no CEO. 관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CEO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요. CEO도 없어요. 왜? 굉장히 복잡하죠.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를 들면 가버먼트, 정부도 관여하죠. 아까 수업 시간에도 코로나 맞은 사람끼리 우리 서로 코로나 비자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정부가 관여하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경제 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Non-Profit Organization. Profit은 이득이고요. Non-Profit 그러면 이득을 안 보는. 그죠? 쉽게 말하면 낙동강 철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철새들한테 먹이도 주고요. 거기다 다리 놓으려고 그러면 다리도 못 찍게 하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이득을 보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non-profit organization이 아직 과도기 때문에 무조건 띠들려고 반대하잖아요. 그죠? 또 그 뒤에 가면 and private commercial enterprise. 사적인 상업기업들.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 같네요. 기장에 생기는 롯데월드. 정부도 있고 non-profit organization도 있고 비영리 단체들이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 다음에 private commercial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지역이 관광지가 됐을 때 환경 문제 그런 거에 관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것도 세워야 되고 거기다 투자하는 일반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는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건지 그런 계획하에 그런 플래닝이요. 투어리즘 플래닝 계획이죠. 개발 계획하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램
Tourism has no solitary goal or objective but many. 관광이라는 것은 아주 확고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many, 많은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듭시다. 정부는 관광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경제발전. 오전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일단은 사람들 왕래를 하고 돈을 쓰게 만들어야 자본주의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죠? 또 보건복지부, 요새도 보건복지부, 복지부 같은 경우는 걔들이 원하는 건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복지부의 뭐, 국민복지, 복리증진, 여가선용, 사람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거리를 만들어 줘서 충분히 쉬게 해야만 다시 또 일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경제하고 복지부도 정부이기는, 예를 들어서 경제부처에서는 돈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복지부에서는 조금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이니까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걸 만들자고 얘기를 할 거고요. 경제만 따지면 그런 거 만들려면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죠. 또 옆에 보면 어디겠어요? 보건복지부에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돈 벌어야 되죠. 롯데월드가 다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도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면 홍보는 될지언정 수입은 안 되죠.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5인 이상 모이지도 말아라, 몇 명 이상 입장시키지도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스키장에서 난리가 났었죠. 스키장에는 시즌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 시즌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산 사람들이 맨날 호텔에 묵을 수는 없잖아요. 스키 매니아들이. 그러니까 근처에 모텔이나 호텔에서 아예 큰 방 하나를 가지고 단체로 1인당 얼마씩 받고 장기 투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맨날 한 방에 바글바글 오글오글 와글와글 되다 보니까 감염되는 거였지. 부랴부랴 정부는 문 닫아라! 문 닫는 거는 방역에는 효과적이나 내리 놀다가 겨울 한철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펜션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빨리빨리 이게 중소자영업자들은 그래요. 특히 관광업은 거의 지금 치명적이죠. 작은 중소 여행사는 전멸이에요. 전멸. 됐죠? 됐고요. 첫 번째 리포트를 중간에 낼게요. 중간에도 냈다가 뒤에도 냈다가 하는데, 첫 번째 2주차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하다가 지금 뭐예요? 가습기를 툭 건드렸어요. 그런데 물 쏟아지는 거 멈춰놓고 다시 촬영을 합니다. 이걸 멈추면 촬영이 더 안 되죠. 순간 놀랐어요. 되고 있어요. 2주차 1교시죠. 첫 번째 동영상의 리포트는요. 이 담당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이름 3자를 적어서 제출하시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성적 공정한 확보를 위해서 누군가는 리포트를 안 내주기를 바라면서. 됐죠?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뒤져보면 다 나올 거고요. 저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리포트에는 그거만 리포트에 클릭하시면
질문을 그랬어요. 동영상에서 2주차 1교시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리포트를 제출하시오 라고 써 있을 겁니다. 됐고요. 잠깐만요. 물이 쏟아지는 거. 예. 일단 요거 촬영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tourism has no solitary goal or objective but many. 얘기했네요. 단순한 하나의 목적, 돈 벌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주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는 쉽게, 경제부처는 돈 벌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여가생활 선용을 위해서, 또 단독 기업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또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를 또 주장할 거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나 혼자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짜장면 먹으러 가도 되고 라면 먹으러 가야 되죠. 근데 4-5명이 모이면 짜장면도 있을 거고요. 야 그런 거 말고 저기 참치덮밥 먹으러 가자 얘기할 거고, 밀면 먹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래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패러그래프의 첫째 줄이야. The concept of tourism planning is almost oxymoron. oxymoron이라는 건 한영사전으로 바꾸면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관광은 투어리즘 플래닝의 개념 자체는 거의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모순덩어리.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봅시다. 경제적인 이익을, 경제 순환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만 돈 있는 기업, 대기업들 와서 만들어라 그러는 거죠. 그 얘기 말고, 춘천에 가면 중도가 있어요. 중도. 거기에 레고 있죠. 아이들 장난감 레고 회사에서 레고 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하고 춘천시는 레고에다가 뭐 몇십 년간, 십몇 년간 그 법인세 안 내도 되고 뭐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기도 길도 깔아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는 것까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환경단체하고 고고학단체예요. 그 중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선사시대 유적들이 많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그냥 대충 무시하고 강행을 하는 거죠. 들고 이러고 난리예요. 문화재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이 집을 짓다가도 터파기를 하다가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바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안 하면 벌금 되게 세게 때려 맞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공사 멈추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발굴을 하죠. 알죠? 발굴할 때 보면 요만한 붓 갖고 파고 앉아있다. 어느 천년에 그걸 다 파냐고. 삽으로 안 파요. 왜냐면 삽이나 곡괭이, 포크리 나면 문화재가 개박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요만큼 파놓고 이렇게 그럼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이죠. 은행 대출 받고 지금 있는 집도 우리가 완공돼서 들어갈 거 계산해서 언제까지 살겠다고 집도 팔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상은 없어요. 지금 레고랜드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죠. 플래닝 그 자체가,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진짜로 대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관광개발론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고요. 리포트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여러분한테 부여를 하면 여러분한테 그 도움과 뭔가 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